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참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 전주와는 확연하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경기 침체, 아래 공포 우려는 다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벌써 이제 뭐 8월 달은 날짜 세기는 편해졌습니다. 8월 5일 날 월요일 날 하도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러게요. 거기다가 5일 더하니까 지난주 월요일 12일이었고 거기 7일 더한 오늘 8월 19일. 그 소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제 2주차를 맞는데 거의 다 그 충격은 회복했고 네. 이럴 거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한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또 기회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확실히 뭐 낮에는 여전히 덥긴 합니다만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느끼실 텐데 뭐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니까 확실히 뭐가 달라요. 아침 저녁으로 네, 약간 선선하고. 기온이 네. 다르죠. 예. 환율이 눈길을 겁니다. 환율. 지금 아까 장현재 캐스터가 소개도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마감이 1357원 60전인데 네. 지금 이게 야간 거래에서는 51원 30전까지 더 밀렸다가 지금 NDF에서 1347원에 마감이면은 요새 1개월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2.25원, 2원 25전. 더해봐야 49원 25전. 그러니 오늘 1,350원 아래에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좀 완화되고 그런 있는 거죠. 거네요. 외환시장에도 지금 외환시장도 어쨌거나 입추 말복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글쎄 딱 벌써 데일리 차트에 200일선까지 확 그냥 NDF 시장에서는 밀어버렸는데 궁금하네요. 오늘 내일 조금 이렇게 한번 예의주시하고 싶은데 시장이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레벨은 다 터치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오늘 궁금합니다. 송재경 대표님 말씀 중에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줬으면 싶은데. 바로 모셔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이렇게 여기저기 방송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말씀하시면서 이제 뭔가 좀 그냥 나오지는 않고 좀 고민스러우실 거고 네, 네. 지금 또 시점이 이 주말 보내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뭐 뉴욕 증시 살피기 전에 지금 고입니까 스톱입니까? 고냐 스톱이냐. 예. 저 고무로 잘못 들었어요. 깜짝이야. 글쎄요. 지금은 그 변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네. 여기서 이제 완전 대세 상승으로 간다면 고인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저는 아직 이제는 좀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이제는 좀 그 변수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약간은 좀 숨고르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 주인가 왔을 때부터도 이제 그 기술적 예. 반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들에 보면은 펀더멘탈 이슈도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수급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꽤 예. 있고 있다 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략 그 원래 수급이란 게 특정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초에 사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있었던 네.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네. 뭐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 차트부터 예. 말씀을 드리고 네네. 하면 제가 아마 지난주에 와서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번 주부터는 상당 기간, 장기간 한 3년 가까이 강하게 쌓여있던 숏 포지션이 네. 급격하게 해소되면서 이제 롱으로 바뀔 수 있다. 한 주 지나면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완전 이제 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냥 확실히 엔화 매수 쪽으로 돌았네요. 그렇죠. 이게 저게 뭐냐면 저게 소위 말하는 투기 거래. 투기 거래. 무슨 말이냐면 비상업용 순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지용으로 뭔가 상업 거래하면서 우리가 장사하고 뭐 이런 거 무역하고 이러면은 그 환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투자용으로 쓰는 그거기 때문에 아래 내려오면은 엔화가 무조건 빠질 거야라고 베팅을 하는 거고요. 네네. 위로 올라가면 엔화가 강세로 갈 거야라고 베팅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쉽게 그러면은 대표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저 외환시장 내에 그 헤지펀드나 그 투기적 거래하는 그 은행권 딜러들의 포지션이 맞습니다. 지금 엔화 강세 쪽, 강세. 엔화 매수 쪽으로 몰렸다, 돌아섰다. 예, 지금 보시면 제가 2021년 이후에 네. 거의 3년 넘게 숏이 엄청 강하게 쌓여 있다가 네. 불과 한 달 사이에 완벽한 롱으로 지금 돌아선 게 이제 지금 차트 우측에 보면은 하늘 섹션의 위로 딱 올라와 있잖아요. 저 아래쪽으로 저렇게 깊숙이 내려갔던 게 순식간에 저렇게 플러스가 됐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것에 뺏은 더 이상 아무도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이제 롱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보면 최근에 사실은 엔화가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7월 초 그때 162엔까지 갔다가 네. 불과 7월 11일 이후에 142엔까지 왔다가 지금 146엔 8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예, 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은 아까 봤듯이 여기서 다시 약세로 가는 것을 뺐다기보다는 강세로 지금 달러엔 환율이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쪽으로 배팅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그 소위 이제 엔달러 캐리 급한 그 레버리지 예. 했던 것들은 해소가 됐지만 예, 예. 어느 정도 좀 길게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의 그런 것이나 좀 뒤늦게 좀 옛날부터 들어와 있던 그런 자금들은 언제든지 저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그 잭슨 홀 미팅의 파월의 입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게요. 23일 날 있을 우에다의 얘기 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이번 선거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재 선거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권이. 그런 측면에서 우에다가 엔화 약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꺼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을 한번 갖고 와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일본의 지금 수입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엔화 강세에 대한 선호가 커멘트가 된다면 다시 한번 아래로 잡을 수도 있어서 이번 주에 상당히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에다 총재의 발언도 그 이른바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 그 의회에서 일본 불러다가 의회에서. 청문회처럼 이렇게 그래요? Q&A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표님 한 달러엔이 130엔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단기적으로. 네. 그러면 수급적으로는 이게 금융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엔 캐리 트레이드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돈 빌려서 그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그런 레버리지 투자 예. 이것이 청소될 때 이게 청산이 될 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파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보통은 사갖고 빠지면 원래 알 투자라고 하는 알 주식 들고 있으면 빠지면 버티면 되는데 그렇죠, 예.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것이 어느 기간을 넘어가면 증거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청산이 되면서 네. 그런 파괴적인 그런 그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까 그 롱 포지션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일정 부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증시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좀 가격 조정이 있었던 나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회복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낙폭과대가 예. 최대의 수혜다.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른다. 빠지게 제일 호재다. 예. 그래서 지금 한 주간 보면 이게 주간 단위로 미국 기준으로 보면 9개월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보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S&P 500이 거의 한 4% 올랐고 우리나라도 4.2% 올랐는데 역시 가장 많이 빠졌던 일본이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9% 니케이 225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100 그게 한 5%대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4%대 대만 각권. 정확히 보시면 한 달간 가장 많이 빠졌던 순서대로 정반대로 한 주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맨 우측에 상대적으로 덜 빠졌었던 영국, 홍콩, 프랑스, 호주 뭐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을 만들면서 역시 그래도 다행스럽게 시장이 이런 그 큰 변동성 장세를 빠르게 딛고 우상향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미국 지표들은 뭐 이제 두루두루 다 그거 보셨으니까 또 뭐 주말에는 여러 가지 또 주택 관련한 지표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도할 만한 지표도 있었고 이게 뭐 경기 침체가 괜히 나오는 소리는 아니다 싶은 지표도 있었고 한번 지표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지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결혼부터 쓰면 PPI 예. 화요일 날 발표됐었고 예. 수요일 날 CPI, CPI. 순서대로 왔는데 시장이 둘 다 그러니까 오히려 PPI 때 강력하게 환호했고 예. CPI 때는 그냥 대면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요일 날 우리나라는 쉬었지만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강하게 좋았고. 나오면서 시장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벨업하면서 한 주간 쭉 쭉 올라가는 왔죠. 예.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안에도 숨어 있는 분명 함정은 좀 있다. 네. 잘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PPI 지표입니다. 네. PPI가 원래는 예상이 전월 대비 0.2% 증가 생각하려고 했는데 0.1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연초 이후에 사실은 PPI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좀 하향 안정된 거라서 이건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CPI를 낮출 수 있어서 연준한테 기다리던 호재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 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지표란 건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걸 항상 같이 가져오거든요. 이 차트에서 이제 뭘 보고 싶으냐면 결국은 PPI 중에 무역 서비스라는 이제 세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소매 판매에서 마진을 일종의 이제 그 벤치마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번 7월 달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로 다시 내려갔고 전월비로는 7월 달이 마이너스 1.5%로 2015년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뭘 떼어다가 파는 결국은 이게 이제 일종의 무역 서비스 마진이잖아요. 예. 그 마진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한테 이전에는 원가가 올라서 전가하던 가격 결정력 네. 이것이 기업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 결국은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하반기 내년으로 엄청 지금 바텀업으로는 실적 개선을 엄청 기대하고 있고 특히 소형주의 실적 개선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케이스로는 생각보다는 좀 실적이 개선되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나라는 것에 반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물가는 잡힐 수 있겠는데 기업들의 마진 감소도 염두에 든다 보셔야 될 것 이 같습니다.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감소된다라는 거는 역으로 해석하면은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거는 경기 둔화 우려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이 거죠. 세상에 화랑하면서 예. 화랑도 되면서 물가도 잡히고 이러면 좋겠는데 예. 둘은 거의 한 몸을 같이 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경기 화랑 과열은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거기에다가 전가하고 예. 그래서 기업 이익도 좋아지고 보통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기업 이익이 네네.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 대한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자꾸 뒤로 미루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차트에서 미리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 미국의 소형주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분기별 전년 동분기 대비 이익 증가율 예상입니다. 근데 1분기는 지났는데 보시면 이게 그 막대기 색깔별로 짙은 파란색, 하늘색, 노란색 이게 연초 1분기 끝나서 현재 예상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는 연초에는 이번 분기 정도에는 16% 성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 까보니까 네네. 마이너스 1%. 이게 전혀 성장을 못했어요. 다음 3분기에 대해서도 원래 예상은 13%, 14%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번에 다 꺾어서 3분기도 성장 없어. 오히려 약간 역성장이야 얘기하고 있고 4분기나 가야 돼서 한 17% 성장할 거야 이렇게 이제 미룬 거죠 성장을. 근데 4분기는 솔직히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바텀업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이 점점 뒤로 이익 개선세가 밀린다는 얘기는 아까 앞서서 봤던 우리가 PPI 같은 데에서 소위 이제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 원가 전가력이 떨어진다.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되게 깐깐하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네.
지난주에 사실은 월마트 실적 나오면서 시장이 엄청 환호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잘 뚜껑을 열어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싼 거 찾아다니면서 월마트 가서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월마트가 최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미국 시장 소비 전반이 잘 된다기보다는 월마트 고유의 얘기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부터 해서 수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미국의 메이저 이러한 도소매 관련된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데가 홈데포나 이런 데는 이미 네네, 발표했죠. 네.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그 백화점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 의류 업종 이런 것들 발표가 쭉 앞두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월마트에서 봤던 그런 긍정적인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면 네. 여전히 하반기에 미국 소비에 대해서는 염려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결국은 앞서 봤던 PPI가 둔화된 거, 지금 소형주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뒤로 밀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는 하반기 미국 소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좀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송 대표님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번 출렁하고 나니까 뭐 시장에 갑자기 유동성이 말랐나 싶었는데 또 반등하는 속도를 보면 또 뭐 괜한 기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이번에 이상한 게 왜 코인이 왜 이렇게 못 가는가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코인은 펀더멘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역으로 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봐야 비트코인이 일종의 시장 유동성의 바로미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글쎄, 예, 적어도 지금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움직이는 그러한 유동성은 예, 여전히 큰 흐름은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긴축이죠.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미국 재무부가 내야 될 이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예. 지금 채권 발행에서 이자 갚기 급급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풀릴 그러한 순유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거의 흐름과 소위 비트코인의 흐름이 거의 같이 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지금 V자 반등, 시장 V자 반등을 줬던 가장 큰 유동성 공급자들은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개인과 기업이 뛰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그런 단기 공급, 수급 공급이 강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왜 장이 올랐느냐를 네. 보는 가장 첫 번째가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머니 앞에다가 뭔가 표현을 붙여갖고 설명해 스마트 머니, 덤 머니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똑똑한 빠질 때 잘 사고 올랐을 때 비쌀 때 잘 팔고 이게 스마트 머니. 예. 덤머니는 올랐을 때 사고 빠질 때 팔고 뭐 예, 이런 이제 예. 덤머니 바보 같은데 통상적으로 스마트머니 헤지펀드니 뭐 아주 스마트한 뭐 기관 투자자니 뭐 이런 얘기하고 덤머니는 개인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이번에는 스마트머니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샀다. 지금 보시면 하늘색선이 미국의 개인 순매수 규모 추이고요. 위에 검정색 선이 S&P 500인데 7월 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수가 떨어질 때 개인 순매수가 2분기 내내 좀 아래쪽에서 멈춰 있다가 네. 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급격하게 공격적으로 사들어갔다는 거고 네. V자 반등 올라오자 1부터 이익 실현을 또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엄청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그러게요. 있죠. 적어도.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 변동성장 하락장에 밑을 떠받친 첫 번째 주체가 미국 개인의 순매수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스마트 머니는 기관이 아니라 네. 개인이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완전히 이제 주객이 좀 전도됐죠. 네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학습 효과가 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우리 같은데. 국내도 비슷한 현상이 맞아요. 관찰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하게 근데 왜냐하면 또 기관 투자자한테 돈이 크게 많이 못 들어간 측면도 네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사실 그 뒤에 더 큰 자금이 딱 버티고 있었던 게 미국의 지난 20년간 최대의 순매수 주체는 기업 자신입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그게 가장 크고요. 아. 그게 이제 두 번째 차트에 보면 S&P 500 그 종목들 중에 자사주 매입을 가장 많이 하는 자기 시가총액 비중에 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가장 큰 기업들을
순위를 매깁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예. 네. 그걸 모은 것이 S&P 500 자사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허. 바이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7월 초 이후에 시장이 쭉 빠지다가 반등을 할 때 보시면 자사주 지수가 덜 빠지고 그다음에 더 먼저 빠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8월부터는 확실하게 들어온 것 같다.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즈널리티가 있습니다. 계절성이. 왜냐하면 보통 그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 한 2주 전부터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요. 본인들이 발표하고 48시간 지날 때까지 그때까지가 소위 바이백 블랙아웃 피리어드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 예. 이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그 기간에 혹시 샀다 팔았다 하면 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안 사고 팔렸는데 대부분 이것이 8월 초에 거의 S&P 500 기업의 90% 이상이 다 풀렸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8월 초에 이 급락 장세에 미국의 그러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본격적으로 쫙 밀려 들어왔을 확률이 크다. 근데 왜냐하면 이번 1, 4분기 끝나고도 한번 그랬었고요. 4월 달 조정장 이후에 한번 쫙 올라갔을 때도 자사주 매입이 컸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이 이 장을 이끌었다. 그런데 다만 자사주 매입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월 중순 되면 또 다시 클로즈, 문 닫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또 2주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도 또 블랙아웃 기간이. 예, 블랙아웃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대략 그러면 4주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뭐 이거 4주 내내 산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주 안에 대략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단기 수급 쫙 돌았던 거에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염두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유의하실 그런 시점 이런 것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저 동네 바이백은 샀다가 막 주가 올랐다고 막 디립다 갖다 팔고 그런 거 아니죠? 사면 그쪽은 무조건 소각입니다. 다 소각이죠? 소각이잖아요. 예, 예, 쟤네는 우리나라만 얼마나 고마워. 예. 예, 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이번에 그 우리 밸류업 이런 거 할 때 다 예.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네. 매입하고 소각하는 과정. 예, 무조건 저렇게 그렇죠. 하고 이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좀 이끌어내고 유도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자사 소각하면은 앞으로 투자 여력이 없다 자꾸 그러는데 이게 너무 이제 시장을 못 믿는 거죠 기업들이 네. 거꾸로. 이게 어차피 돈 모자르면 시장에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네. 요청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걸 더 잘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적어도 시장과 기업들 사이 그런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내가 저렇게 주주 하나를 잘하다가 내가 돈 모자라 투자 필요하면 유상증자 하면 되잖아요.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 네. 그런 예. 식으로 자사주 소각과 그러한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밸류업의 어찌 보면은 지향점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미국 기업은 자사주 매입 이슈 나오면은 바로 소각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네요. 예. 네. 앞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 좀 떨어질 때 좀 매수해주면서 시장 하단을 지지해줬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기존의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라든지 그런 IT 섹터 좀 떨어졌을 때 많이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으로 놓고 봐도 많이 빠진 게 많이 올랐던 시장도 그랬지만 지수, 그러니까 업종도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시면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정보기술, 아까 테크랑 그다음에 경기소비재 두 개였는데 확실히 이번에 지수보다 한 주간 앞선 게 결국 빅테크 아까 들어가 있는 기술과 경기소비재가 확실히 앞섰고요. 상대적으로는 그 사이 경기 방어적이거나 금리 하락 수혜에 있던 그러한 업종들은 상대적으로는 덜 오른 것이 나타나고 있고 M7 내에서도 확실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네. 다만 확실히 이제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 유일하게 엔비디아 정도가 7월 11일 이후에 거의 뭐 20% 이상 빠졌다가 지금 많이 낙폭을 줄여서 7.6% 지금 그 연두색 이게 네.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는 이제 V자 반등을 많이 일으켰지만 연동폭이 컸네요. 예, 엄청 사실 제일 많이 빠졌는데 네. 같은 수준으로 빠졌던 테슬라는 저 밑에서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붉은색 선인데 예. 거의 한 18% 아직 확실히 회복이 좀 더디고 있고 이번에 변동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게 메타, 애플 정도. 메타는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덜 빠지고 거의 이제 전 수준으로 회복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확실히 M7 내에서도 이번 변동성 장세, 대규모 변동성 장세에서 확실히 V자 반등 나온 건 거의 엔비디아 정도가 거의 유일하지 않겠냐 볼 수 있는데 이 자체는 결국은
AI 투자에 대한 확신,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약해진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지표에서도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0.4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71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2%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8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기술주들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 강보합 예상되고요. 86,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어느덧 20만 원 선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호가상으로 봤을 때는 0.9% 상승 예상되고 20만 1,500원 호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33만 7,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93만 5천원. 현대차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5만 8,500원이고요. 기아도 0.9%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6,900원.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1.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3,500원,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만 2,500원, 신한지주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5만 5,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2천원, 알테오젠도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9만 8천원. HLB가 0.4%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9만 1,3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엔캠이 3% 지금 호가에서는 강세가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21만 7천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요. 삼천당자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2천원, 휴젤 2.5%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27만 9천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됩니다. 리가캠 바이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 9만 1,700원, 클래시스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이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지금 코스닥 쪽보다는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의 강세가 예상되면서 2,700선 지금 회복이 예상되네요. 네, 지금 뭐 이 정도면 리저너블 하고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밀리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밀리지 않으면. 예, 괜히 막 개법 뭐 이런 거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이네요. 예. 또 뚜껑 한번 열어보고. 예. 네, 예. 그러게요. 이번 주도 뭐 사실 뭐 잭슨홀 심포지엄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연설을 하게 될 텐데 뭐 9월 달 금리 인하 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잖아요. 뭐 25bp냐 50bp냐 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그걸 다 가격에다 반영을 하고 있는 예. 거라서 이게 오히려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어주면 오히려 예, 걱정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긴가민가 하면 사실 그게 변동성이 제일 적을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도 예, 다 예. 흡수할 텐데 예. 지금은 당연히 9월 달에 금리 인하고 이후로도 얼마나 더 내릴 거야 이제 이거 듣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 뭐 파월의 스타일상 그 속 시원하게 얘기는 안 해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지금은 고용에 좀 더 이제 그 초점을 좀 무게 중심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강조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나왔던 오히려 그 결국 PPI나 CPI, 뭐 그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거 나왔던 걸 보면 굳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됐다는 측면에서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넣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잘 돌아가는데 이게 뭐 구원 뭐를 그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굳이 금리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하면 뭐 그러면 베스트인데 통상은 시장이 원하는 만큼 강력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 힘을 빼고 차분한 마음으로 쳐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번에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가 또 무슨 신상을 또 걸치고 나오실지도. 아, 워낙 패셔니스타니까. 패셔니스타고 저기도
입고 신는데 돈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또 나름 그걸로 뭔가 자기 메시지를 그게 전달하려고 있고, 예, 뭐 또 스카프나 뭐 이런 그런 것 걸로. 같아요. 네, 예. 네. 그러고 보면 남자는 싸게 먹혀요. 아 넥타이 파월 색깔. 회장은 그냥 넥타이 하나로 그냥 메시지 전달하니까. 네, 알고 보면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확실히 시장에서의 일단 뭐 공포 지수 빅스가 참 드라마틱했는데 이게 뭐 60 얼마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네. 20 아래에서 헤매던 게 그게 다시 또 20 아래로 또 금방 왔단 말입니다. 네. 또 근데 일각에서는 그 빅스의 변동성이라 할까? V 빅스 그게 여전히 높은 레벨이라서 이게 아직까지도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던데. 저는 거기에도 한 표를 보태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은 오히려 이번에 빅스가 우리한테 그 사이에 잊고 지냈던 네, 참 소위 잊고 지내다가 예, 등한시했던 그런 각종 그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네.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언제든 뭔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겠다라고 계속 신호를 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우리가 저기 M7 종목들 V자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안 나온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세 보이진 않잖아요. 예. 그 이유를 보면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소위 마진의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이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10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네. 미국 대형 기술주 이익률 추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익률? 예,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니까 프라핏 마진이라 뭐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걸 보시면 차트가 지금 두 개 열렸는데 그 대형 기술주라는 게 뭐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요 5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검정색 선이 이거 다 합친 것의 평균 추이인데 확실히 이거는 우상향에서 많이 올라갔죠. 네. 작년 2022년도 고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22년 초보다. 하지만 저기서 엔비디아를 빼고 나면 뺀 게 이제 하늘색 선이거든요. 하늘색 선은 연초 위의 정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현재 수준이 2022년, 21년 초 그 수준보다 낮은 상황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갈수록 좀 빠질 확률이 이제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형 기술주, 아까 소형주도 지금 뒤로 이익 개선이 지금 더뎌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형 기술주의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AI 종목들의 이익 마진, 수익성이 성장하는 것은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히 정체 현상을 높은 수준이 하지만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AI 투자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 마진 개선이 크게 안 되고 있는다는 측면에서 그럼 결국은 엔비디아한테도 결국 영향을 줄 거잖아요. 네. 제가. 네. 왜냐하면 원래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익 개선이 엔비디아한테 비싼 거 사와서 투자해갖고 마진이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의 그러한 V자 반등에서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는 이유가 저기에 있고 결국은 이것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해결이 되느냐. 지금 기업들은 메타나 이런 데는 시간을 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어 하는 데도 있고 구글이나 뭐 다른 데는 이거 좀 여차하면 우리 딴 데다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막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향후 전망이 이번에 또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중요해질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펀더멘털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이제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자들이 지금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도 자산별로 가격 추이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예. 지금 그 사람들의 심리는 적어도 여전히 좀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에 V자 반등 나오는 네. 거 보시면서 심리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위험 걸 자산 선호 쪽으로 예, 강했다는 예.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경기 순환 업종이 경기 방어 업종 대비해서 상대 성과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붉은색 선이고요. 경기 순환이라면 민감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종목으로,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재량 소비재, 금융, 산업재, 소재, 에너지, 뭐 정보기술, 뭐 이런 쪽이 이제 경기 순환, 시크리컬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방어, 디펜시브 쪽은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부동산 뭐 이런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붉은색 선이 이번에 아래로 내려왔다 튀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장기 지난 한 10년, 20년 가까운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원래 ISM 제조업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였다가
사실은 작년 초 이후로는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이버전스네요. 예. 아, 결국은 지금 이게 왜 따로 노는지 저희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8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단기 조정 이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호가로 놓고 봤을 때도 국내 증시 코스피가 2,700선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게 되고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하는지가 시장이 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강보합권이네요. 2,697포인트. 일단은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으로 787포인트입니다. 양시장이 조금 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출발 자체는 보합권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0.6% 하락입니다. 79,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3% 내림세 199,100원. LG에너지솔루션 0.4% 떨어집니다. 334,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5% 상승합니다. 936,000원. 현대차 보합이죠. 그리고 기아가 0.38% 내림세 105,6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흐름 64,400원이고 셀트리온 강보합권으로 197,300원. KB금융이 0.48% 상승합니다. 84,400원이고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5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빔 지난 금요일에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네요. 1% 하락으로 181,100원. 그리고 알테오젠도 떨어집니다. 299,500원. HLB는 상승하네요. 지금 HLB 보합권 99,900원. 에코프로 1.6% 하락 88,100원. 엔캡 2.8% 상승합니다. 217,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 상승합니다. 167,600원. 휴젤 2.5% 강세입니다. 279,000원. 리가캠바이오는 약보합권이고요. 리노공업이 2% 떨어집니다. 217,500원. 클래시스 0.3% 하락 4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엠폭스 관련주라든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 뉴스로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엠폭스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동전주인 캐스피온 같은 경우가 지금 빠르게 급등하면서 상한가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파미셀이 14%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로 8,000원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진매트릭스도 13% 급등합니다.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간외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미코 바이오메드도 지금 4% 강세, 랩지노믹스도 상승 중이고 팜젠사이언스도 지금 4.2% 올라가고요. 빌리언스도 4% 강세. 이 가운데 지금 미코 바이오메드도 보셨고 바지텍메드도 1.9% 상승 중이고 엑세스바이오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뭐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주들 지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 흐름이 지금 강세를 보여줍니다. 뭐 진매트릭스 파미셀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관련주로도 엮이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유투바이오가 6% 강세고요. 지금 시젠,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고 랩지노믹스도 뭐 원숭이 두창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이고 진시스템, 엔젠바이오, 일동작 모두 2%에서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휴마시스도 역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로 1.7% 올라갑니다. ST바이오센서 2% 가까이 올라가네요. 13,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종목 쪽에서는 글쎄요, 뭐 서린바이오, 웰크로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죠. 이미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두 자릿수 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웰크론 추가적으로 5% 이상 올라갑니다. 3,400원 선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우정바이오는 상한가 지금 진입을 노리네요. 상한가네요. 지금 2,760원. 오늘 뭐 진단키트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11%, 12% 급등 보여줍니다. 42,800원 선.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9% 넘게 올라갑니다. 2,470원. 그리고 미래반도체는 좀 내림세고 TSI가 2% 이상 올라가고요. 이소화학이 5% 강세입니다. 9,150원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6.9% 강세입니다. 18,050원 선. 그밖에 CIS, 유일 에너테크, 레몬 6%에서 4% 강세입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에서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좀 이런 이수그룹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성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60억 원, 14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 47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502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4억 원, 2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사네요. 지금 1,629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자체는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유원 70전 하락한 1,450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환율 자체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장은 지금 일부 종목들의 상승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좀 빠르게 좀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월요일만큼은 다른 채널 가시고 아니면은 뭐 종목 관련한 정보를 얻으러 가시기 전에 저희 송재경 대표님하고 우리 SBS 비즈 요 머니쇼 한번 보고 한 주 시작하셨으면 싶거든요. 송 대표님도 지금 2주간의 시장이 급반등인데도 지금 개장 전까지 이렇게 한 30분 남짓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흥분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아까 동시호가 시세를 보면서 요렇게만 가주면 다행이다 했는데 못 가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한 거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2666포인트라고 하는 갭 채우는 거, 8월 2일 날 생겼던 그 갭 채우는 거 하고 그동안 낙폭의 이 기술적인 어떤 조정의 맥시가 2700 근방인데 그 길을 못 넘네요. 그 길을 못 넘으니까 차티스트들이 뭐 저 같은 경우 그런 비난을 자주 듣습니다만 맨날 지나간 차트에 짝대기나 꺾고 피보나치나 꺾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참 무시하기가 힘든 장이 왔네요.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과 네, 거기가 그 레벨이 2,700이라는 레벨을 돌파해야 그 다음이 있는 그런 장이다 싶은데 오늘 중에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 또 이제 시장은 그때 이제 또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원숭이 투창 관련해서는 이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날 8월 13일 날 워싱턴 타임스 기사네요. 기사 제목이 파우치 잘 아시죠? 그 코로나 때 미국의 그 파우치 박사. 네. 안소니 파우치, vaccinated 6 times, 백신 6번 맞았답니다. test positive for COVID, 또 코비드에 또 양성 반응 또 걸렸답니다. again and again and again. 뭐 6번을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6번이 그냥 진짜 백신을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와중에 원숭이 두창 먹여주면 빨리 나오십시오. 저런 거는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뭐 그 뭐랄까 그냥 간식이죠, 간식. 저걸 주식으로 삼으실 게 아니고 한국장 재미없는데 저런 거라도 한 번씩 나와줘야 주식 아니고 간식이다. 간식이다. 주식이 아니고 간식이다. 오늘의 명언이네요. 아니 앞서 이제 대표님이 저희가 이제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ISM과 왜 괴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그 네네.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런 가장 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연준 파월 의장의 입을 우리가 또 다시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주시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시장이 이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도 빠르게 그런 변동성을 극복하고 거의 전 고점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시장의 투자 심리는 거의 최고치에 늘 꽉 와 있다. 예. 결국 이제 유포리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반면에 실물 지표, 서비스 지표는 뭐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 ISM 제조 뭐 이거 다 고용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쪽 분야는 여전히 좀 소위 이제 그 수축 국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 괴리가 거의 1년 반 이상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빨리 가 있는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결국은 저 밑에 ISM 제조업이 돌아서서 위로 끌려 올려오거나 예.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고 뭐 금리 낮추라고 연준한테 요구한 이유도 저걸 끌어올리고 싶어서 사실 그런 거죠.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저 붉은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 시크리컬한 거보다 방어주가 좀 더 나아지는 국면에 가면 시장은 좀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괴리가 상당히 사실은 시장이 아까 변동성이 뭔가 팡 터졌을 때 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일종의 그러한 그 괴리 현상이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7월, 8월에 초에 걱정했었던 그 변수들이 다 해결됐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것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 미국의 소비는 확실한 거는 정점을 지나서 점점 꺾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더 연장될 거야 이슈지 여기서 더 엄청나게 더 성장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장 가장 최근 데이터 보면 8월 달 뭐 보면 그 개별 카드사이긴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숫자 보면은 오히려 카드 사용량은 오히려 1% 줄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기대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이거는 매달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 소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내 쪽 시선을 좀 돌려서 대표님 의외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한 40% 빠졌더라고요 이번에. 지난번 빠질 때 보니까. 그러고 또 이제 반등도 급하게 왔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여름부터 해서 한 1년 가까이 반도체 쪽이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렇죠. 요 소위 말하는 요 주도주가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뭐 그건 사실 가봐야 예. 끝나봐야 예. 아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첫 변동성을 한번 네, 줬지 한번 않습니까? 겪었고. 오히려 이제 시장이 저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이제 주도주가 한 번은 바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연준이 이제 사실은 지난 2년 넘게 끌고 왔던 그런 금리의 큰 변화의 물줄기를 이제 틀려고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보면 시장에 영향을 분명 주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도주가 그때 보통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 그동안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이렇게 일주일마다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거 이제 정리해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뭐 경기 민감주 이렇게 쪽으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내다 보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보험성 이것 때문에 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연착륙으로 잘 가면서 보험성 네. 금리 인하가 되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쪽으로 민감한 한쪽으로 다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것이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대로 가면 예. 엄청난 침체는 아니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쪽으로 몰빵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9월 달 연준이 이제 그 금리를 하게 되면 4년 만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네. 시장이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예.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침체에 대비한 거냐 아니면 보험성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둘 모두에서 확실한 게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채권입니다. 채권. 예, 채권과 주식이 지금 상황까지는 주식이 채권을 압도적으로 이겨왔거든요. 네. 특히 지난 한 2년간은 워낙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주식이 좋았는데 네.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를 인하한 전후로 놓고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도 이제 지금 색깔 봤는데 상대 성과입니다. 이게 보면 노란색이 채권 대비 주식, 그 다음에 하늘색이 소형주 대비 대형주, 그 다음에 짙은 파란색이 가치 대비 성장인데 보면은 그러니까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전과 후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성과를 내는 상대 성과가 채권이 주식보다 낫다는 겁니다. 허허. 전이나 후나. 예, 왜냐하면 금리는 무조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채권 가격이 가격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저건 이제
뭐 충분히 맥센스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형주, 대형주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한 12개월 이후부터 보면은 확실하게 좋아진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소위 금리 인하한 그 훈풍이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나타나는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치 성장은 오히려 초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 현재 정도 수준하고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가치가 더 낮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성장주가 나아지는, 이거는 소형주하고 성장주가 같이 움직이고, 그럼 저걸 묶어보면은 이번이 보험성 인하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찾으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소형 성장주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거기에 채권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전에 그럼 우리가 봤던 게 대형 기술주였잖아요. 그러면 예. 소형 성장주로 좀 상황이 바뀐다는 거는 한번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이제 함의가 있는 그런 교훈이 있는 이제 차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우리 송 대표님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실지 궁금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화재 사건 우리나라도 있었고 지금 또 뭐 주말 거치면서 보니까 포르투갈에서도 뭐 주차장에서 테슬라 불이 나가지고 한 200대 홀라당 태웠나 보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어떤 전기차 포비아 이렇게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차라리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상대적 수혜 이런 시각도 있고 전반적으로 엮어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 2차 전지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의 흐름이 저는 지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엽적이다.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섞여 있잖아요. 이게, 네. 이게 전기차 자체의 그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소방법을 위반한 스프링클러 미작동의 영향도 엄청 큰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뒤섞여 있어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고 특히 무슨 중국 배터리 업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 냉정히 까놓고 보면 그 회사는 아까 그 봤던 그 회사는 파나시스 저 벤츠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키우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이거는 좀 격가지기지만 불은 모든 차가 다 납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많이 나는 게 사실은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가 제일 많이 납니다. 하이브리드가 예. 이게 압도적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순수 전기차에 대비해서 50배 이상 많이 나고요. 오, 그래요? 미국의 이제 보험사 자료를 예, 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그다음에 네. 전기차 뭐 이 순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모든 차들이 내연기관조차도 불은 왜냐면 한때 뭐 BMW 많이 운전하다가 났었죠. 뭐 불난다 뭐 예.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차량의 화재 사고는 문제인데 이게 그 전기차는 한 번 나면 세게 나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라서 그런 게 첫 번째 있고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거 올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최근 들어서 이번 그 반등 때도 보면은 미국의 글로벌 테마 주식에서 보면은 소위 글로벌 X의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걸 다 연결해서 놓고 보면 이번 반등장에서 오히려 유전자나 오히려 많이 올라온 게 마리화나나 네. 뭐 이런 또 온라인 소매, 네. 쇼핑이나 예. 뭐 이런 테마주들이 훨씬 더 좀 좋은 성과를 이번에 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 전에 무슨 AI니 뭐 태양광이니 뭐 비트코인도 최근에 좀 예, 사실 안 예. 좋았고 뭐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테마주들은 이번 반등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걸 본다면 오히려 테마의 주도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놓고 봐도 그 안에서 그런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상대 수혜는 볼 수 있을지언정 큰 의미에서 전기차의 흐름이 바뀌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네. 거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